RSI.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상대 강도 지수죠. RSI는 가장 대중적인 트레이딩 지표 중 하나예요. 제가 유명해지기 전까진 아니었지만요. 트레이딩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책, 웹사이트, 영상까지 이 지표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죠. 심지어 롭 삼촌도 알 정도니까요. 하지만 99%는 이 지표를 완전히 잘못 쓰고 있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은 아마 RSI로 과매수 구간을 찾거나 과매도 구간을 찾는 데 썼겠죠. 아랫선을 과매도, 윗선을 과매수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써본 분들은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가끔은 맞지만 절반은 전혀 안 맞는다는 거래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린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모두가 쓰는 RSI의 기본 설정값이 사실 최선이 아니라고 하면요? 자, 이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적의 설정까지 짚어볼 테니 바로 시작하죠. 역사부터 짧게 보자면 RSI는 강도를 측정해요. 결국 이름 자체가 상대 강도 지수잖아요. 이 지표는 모멘텀 오실레이터입니다. 설정된 봉 개수에 따른 속도와 변화를 측정하죠. 그리고 0에서 100 사이를 오갑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차트에 RSI를 띄워놓고 평균 회귀 전략에만 쓰거든요. 예를 들면 과매수나 과매도처럼요. RSI가 이렇게 움직이면 보통 트레이더들은 이걸 과매도로 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롱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하지만 소위 과매도라고 해서 더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에는 명백한 결함이 있지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린 이걸 완벽하게 다루기만 하면 돼요. 차트 위 RSI를 한번 보시죠. 만약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똑같이 매매했다고 치면 신호는 5번 발생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 4번은 손실로 이어졌을 겁니다. 사실 모든 지표는 결국 가짜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이 바닥이 원래 그렇거든요. 슬픈 현실이죠.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신호를 최소화해서 가짜 신호는 줄이고 수익 나는 신호를 더 많이 얻는 겁니다. 제가 RSI로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몇 가지 설정값을 따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핀처럼 라는 사이트 하나 소개할게요. 외환이랑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진짜 꽤 괜찮은 곳입니다. 일단 KC 인증이 필요 없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가입이 가능할 정도죠. 수수료랑 스프레드도 엄청 낮아서 일반 거래소처럼 돈 낭비할 일이 없어요. 게다가 첫 입금 시 100% 보너스까지 줍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만 클릭하시면 돼요. 첫 가입이라면 입금액만큼 보너스를 더 줘요. 거의 공짜 돈이나 다름없죠. 코인이나 외환 거래한다면 가입해 두시고 입금 보너스는 일단 챙기세요. 써보고 결정한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RSI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본값은 70과 30으로 되어 있을 텐데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이죠. 전 이 수치를 80과 2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는 적게 나오지만 그만큼 신호가 걸러져서 더 확실하고 정확해지거든요. 다음으로 여러 타임프레임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1시간 봉 차트에 신호가 2번 떴죠. 그럼 이제 일봉 차트의 RSI도 체크해서 거기서도 신호가 뜨는지 보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무 신호가 없죠. 그러면 이 거래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자, 이제 신호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만들었으니 좋은 거래 기회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여긴 1분봉 차트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으니 숏 진입 신호로 딱이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바로 다음 상위 타임프레임으로 갑니다. 5분봉을 확인하는 거죠. 여긴 아직 과매수 구간이 아니니까 좀 더 기다립니다. 다시 1분봉으로 돌아오면 가격이 살짝 눌림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안 들어가길 잘했죠? 가격이 다시 과매수 구간에 닿네요. 그럼 다시 5분봉 차트를 체크합니다. 이번엔 5분봉에서도 RSI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네요. 이 정도면 확실한 확인 사살이죠. 15분봉 타임프레임까지 확인해봅시다. 여기서도 과매수 구간에 있네요. 자, 이제 숏 포지션에 들어갈 완벽한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 타임프레임에서 RSI 신호가 떴다고 해서 바로 진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거래에는 아직 확인이 좀 더 필요해요. 좋은 거래가 될 확률을 확실히 높여야 하니까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프라이스 액션으로 확인을 더하는 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더블 바 브레이크가 나오죠. 캔들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주춤거리는 신호를 보여주다가 이 두 캔들의 저점을 깨고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캔들 마감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미 확인은 끝났으니까요. 이 두 캔들의 저점만 깨지면 됩니다. 깨지는 즉시 바로 진입하는 거죠. 활용점정으로 이 돌파가 나올 때 RSI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즉, 과매수 상태에서 벗어나 중간 구간으로 왔는데 이것 또한 하락세 신호거든요. 저는 스톱로스를 이 캔들 바로 위에 잡는 걸 좋아합니다. 입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씁니다. 지표 탭으로 가서 VWF 검색하세요. 그럼 여기 차트에 VWF 바로 뜹니다. 저는 여기서 부분 입절을 하는 편이에요. 물량의 50% 정도는 덜어내는 거죠. 가격이 RSI 중심선으로 돌아올 때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전 부분 입절을 했겠죠. RSI가 중심선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입절합니다. 가격이 VWAP에 다시 닿을 때요. 하지만 이게 제 최애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 RSI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매수나 과매도를 찾으려고. 다들 그렇게 쓰지만 말이죠. 이름 그대로 상대 강도 지수답게 강도를 측정하려고 만든 지표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에 활용할 수 있죠. 제가 처음 RSI를 쓸 때 깨달았는데 강한 추세가 나오면 말이죠. RSI가 50에서 80 사이에서만 놀더라고요. 차트가 강세일 때는 RSI가 상단 구역에 머물면서 중심선과 상단선 사이에서만 계속 튕겨요. 밀 차트도 똑같아요. 그냥 하단 구역에서만 노는 거죠. 자, 이 전략이 먹히려면 차트에 추세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횡보할 때는 이 전략이 안 먹힙니다. 추세가 확실할 때만 보세요. 가격이 오를 때는 RSI가 상단 구역에 머무는지 꼭 확인하고요. 그 다음 RSI가 중심선까지 내려오길 기다립니다. 내려오면 눌림목이라고 판단하고 진입해서 중심선에서 반등하는 걸 노리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기가 막히게 잘 맞죠? 숏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하락 추세를 찾아서 RSI가 하단 구역에 머물게 하세요. RSI가 중심선에 닿기를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예상하고 진입하면 짠! 끝내주는 숏 수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전략들처럼 이 전략만 단독으로 쓰지는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다가 프라이스 액션 신호를 같이 섞었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먹히거든요. 다음으로 프라이스 액션 전략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방금 본 RC 전략이랑 같이 쓰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완벽히 익혀서 이 RSI 전략이랑 결합해보세요. 수익률이 미친듯이 치솟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